그동안 중국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배출한 것으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을 괴롭혀온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발 오염물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중국에서도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복지연구센터 김화진 박사팀이 중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본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함께 연구했고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결과를 같이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더 공실력 있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대기과학 분야 국제저널인 대기과학과 물리 최신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고해상도 실시간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2개월에 걸쳐 3분 단위로 중국과 서울 시내의 대기 중 미세먼지의 화학적 구성 성분을 측정했습니다. 대략 48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측정값을 비교해 어떤 오염원이 주로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유기물질, 질산염, 황산염 등이 중국에서 이동해오는 오염물질임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중국에서 날아간 먼지가 아니다. 한국의 대기오염을 왜 중국에게 책임 전가하냐며 첨예한 대립을 펼쳐왔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는 중국의 대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국발인 건 모르는 사람 없었는데 이제야 증명됐다. 중국 해안에 위치한 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잠잠하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최근 다시 시동을 걸고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은 코로나에 이어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중국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한 게 더 컸지만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던 게 맑은 하늘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 이런 날은 다시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민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이 백신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된 가운데 그간 중국에서도 백신을 개발해왔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바이오 제약회사 시노백 바이오틱이 개발한 백신 임상 3상이 테스트되고 있었는데 이 백신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시험이 중단되었습니다. 임상 과정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참가자 한 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브라질 국민들도 중국산 백신에 우려를 표하며 항의해왔고 필수 예방접종 반대 시위까지 벌이던 중에 생겨난 일이라 그 파장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국 브라질 보건당국에서도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노백을 비롯해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임상 3상이 끝나기 전에 이미 많은 중국인들에게 접종을 마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남미 국가들의 제약 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브라질을 비롯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약속하며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왜 브라질에서 이렇게 중국 백신에 집착을 했는지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결국 또 중국자 본력에 의해 브라질도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주어오 도리아 주지사가 중국 자본과 연결돼 있다. 중국 시노백은 도리아 주지사의 표밭인 상파울로에 새로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파울로 공장이 세워질 경우 각종 백신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 대한 지구촌 주요 국가의 분석 여론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비호감이란 응답이 73%를 기록했고 호감을 표시한 반응은 24%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 86%, 스웨덴 85%, 호주 81%로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스페인 63%, 이탈리아도 6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호주와 영국에선 전년 조사에 견주어 비호감도가 각각 24%포인트와 19%포인트씩까지 높아져 혐중현상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선 응답자의 75%가 비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이 중국인으로 오해받아 인종차별당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국 봉쇄 조치가 내려진 프랑스에서는 봉쇄령에 발묶인 현지 교민들이 거의 대역죄인 취급을 당하며 집으로 대피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프랑스인들이 중국인으로 오인의 면전에 대고 바이러스라고 외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고, 특히 SNS상에서 친구들과 특정 거리에 모여 지나가는 중국인들을 공격할 것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아니라 중국인을 목표로 삼았어야 한다는 등 동양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것은 한인 학생들인데요. 프랑스는 1차 봉쇄 때와는 달리 초중고교의 정상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서 확진자 3명이 나와야 반 전체 등교를 중지하는 상황인데, 코로나19 감염이 두렵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운 상황에다가 인종차별까지 더해져 한국인들이 코로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손가락질에 폭언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에서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국이자 공원국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아무 증거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코로나19는 인류 공동의 적이며 중국은 피해국인 동시에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헌국이다. 미국은 아무 증거도 없이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를 정치화해 중국을 모함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신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사설을 내고 중국을 경쟁 상대이자 적으로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다며 미국의 경쟁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향후 자국 이익을 위해 중국을 거세게 압박할 것을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코로나19에 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세계보건기구를 비난하는 데만 주력했는데 이것이 트럼프 재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도 미국의 위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부터 잘 처리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나 잘 수습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들을 견제하던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중국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사 베이퍼게임즈가 한복의 중국 전통문화라는 성명을 내 논란이 된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아예 한복은 중국 것이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국 누리꾼들 한푸 끌어들이기 활동, 한푸를 한복으로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 등의 해시태그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의 한복이라는 것도 명나라 한푸를 당시 속국이었던 고려가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판소리까지 중국 것이라고 우기고 나서 공부를 사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국악인 판소리를 중국 문화로 소개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대고 나섰는데요. 바이두에서는 19세기 초에 판소리 악보가 만들어졌다. 20세기 중엽 조선족을 중심으로 공연예술로 만들어졌다. 판소리를 태린시의 전문학교를 개원해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 판소리의 대표적인 인물인 강신자, 김래호는 둘 모두 조선족 출신이다.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형문화 정보 사이트 중국 무형문화자망 역시 판소리를 중국 문화로 소개하고 있다. 지린성과 웨오닝성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화다. 21세기 들어 판소리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후계자 양성과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소리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 판소리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BTS 슈가의 솔로곡 데치타나 밴드 이날치 범 내려온다가 화제를 모으면서 세계적 인기를 누릴 조짐이 보이자 자신들의 문화라고 소개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판소리는 17세기 이전에 발생한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입니다. 판소리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돼 한국의 전통문화임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도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자신들 것이나 잘 지켰으면 합니다.